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폭행권은 모르고 인수하셨을 텐데. 우리들이 지켜주세요. 예,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 임명 한 달 전에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택시기사가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첫 출근길 영상부터 과거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실 월요일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내사 종결까지 됐는지 좀 먼저 차분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법무부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 임명된 게 지난 2일 날 임명이 됐죠. 근데 임명되기 한 달도 안 된 전에 지난 11월 6일 날입니다. 저녁에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는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아마 음주를 한 것 같아요. 음주를 하고 본인이 서초동에 있는 집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하니까 택시 기사분께서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깨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용구 차관이 왜 깨우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멱살을 잡고 어떤 폭행 시비가 붙어서 당시 이 택시기사분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서초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이 나가서 일단 현장 상황에서 포착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당시에 이제 그 피해 기사로부터 이용구 차관이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 이런 진술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용구 차관은 이제 그러면서 이거 자체가 현재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왜냐하면 이게 운전자에 대한 처벌, 특히 이제 대중교통 운전자의 처벌은 굉장히 처벌이 엄합니다.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경찰서에다가 넘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초경찰서에서 이걸 수사를 받는데, 이제 피해자는 택시기사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해자분이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게 폭행죄라는 게 원래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어떤 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경찰 단계, 즉 파출소의 의견과는 달리 서초경찰서에서는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폭행죄로 의유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폭행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택시사분이 처벌 불허한다는 이걸 제출하니까 그래서 폭행죄로 해서 그냥 사건 자체를 내사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 내사 종결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건이 입건이 되면 형사 입건을 합니다. 이 형사 입건을 하게 되면 이 공소권 없음 처벌하더라도 무조건 검찰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사 종결이라는 거는 검찰에 보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경찰서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 경찰은 이게 지금 2015년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례에 따라서 폭행죄로 우리는 의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시 법이 개정에 대해서 이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 중이라는 것은 주정차를 다 포함합니다. 그럴 경우는 특가법으로 처벌한다고 이미 법이 개정됐습니다. 차분히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김 변호사님 논란이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는지 그 얘기를 해볼게요. 택시기사가 피해자잖아요. 근데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용구 차관 본인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서초구청에서 형사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된 말로 어떤 대화가 오고 어떤 전화가 오고 하는 줄 모르는데 지금 타임라인들을 쭉 놓고 약간의 추정을 곁들여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11월에 사고 나고 그 다음날 택시기사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전화해서 나 합의 봤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생업이 있는데 나가서 조사받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당신 나와서 조사 봐서 진술조서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단계까지는 속된 말로 당시에 피의자인 이용구 차관을 봐주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시점에 만약에 이거 누구지? 법무실장 했던 사람이라는데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굳이 택시기사를 부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수사보고 하나, 왜냐하면 어쨌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가 처벌 불어서 제출하고, 그러면은 굳이 그 택시기사 불러가지고 진술조서 만들지 않아도, 당사자하고 피해자하고 전화통화해봤더니 합의했다고 처벌조서 들어왔다. 수사보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기소 처분하든지, 또는 우리가 소환하려고 그러는데 택시기사가 생업을 이유로 계속 나오지 않는다. 그럼 진술조서가 없잖아요. 그럼 정식이 입건 안 되니까 그 단계에서 내사보고 딱 하고 마무리 질 수 있어요. 예. 근데 굳이 나와서 조사 받으셔. 합의 다 됐는데. 그래서 막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진술조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단계까지는 경찰은 이거를 원칙대로, 소위 말하는 FM대로 처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으니까. 아니, 특가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정차 중인 경우에도 이거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반의사 불벌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벌금형 구약식 처분하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든 어찌됐든 합의됐더라도 조사는 받고 사건을 진행해야 돼. 이래서 진술조서까지 받고 피의자인 이용구 당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출석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용구 변호사가 안 나갔죠. 네. 어떻게 하고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좀 일들이 시작된 것 같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찰이 폭행죄라고 결론을 내고 내사 종결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제가 수사 실무가 없고 변호사로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세요. 단순 폭행죄예요. 그죠? 단순 폭행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진술을 해서 진술조서가 있어요. 합의 봤어요. 그럼 단순 폭행죄면 그냥 합의 봤으면은 그냥 불기소 처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소권 없이 불기소 처분. 검찰에 보고하고.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조서까지 다 받아놓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을까요? 검찰에까지 가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좀 뭔가 그 순간부터 이용구 차관이 당시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한 시점부터 뭔가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김 변호사님이 지금 약간의 논란에 방점을 두는 건 가해자조차 아무리 내사 종결, 검찰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게 이례적이다. 이런 말이네요. 결론과 과정이 논거가 맞아야 되는데 일단 특가법을 적용 안 한 것도 이상하고 법률의 적용은 수사기관이랑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가도 그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 적용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일반 형법이 폭행죄잖아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제출했잖아요. 그럼 그냥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분하는 거예요. 검찰에 보고하고. 근데 이걸 왜 내사 종결했을까요? 알겠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까지 딱 있는 사건을 입건도 안 하고. 그게 이상하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도 내사 종결 해주시려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구정차장. 네. 근데 경찰이 애초에 내사 종결했던 여러 가지 판례 얘기를 들면서 특가법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운행 중이 아니었다. 정차돼 있는 상태였다는데 개정된 특가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된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항. 이 5조의 10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1조에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구 차관 사례가 지금 특가법 5조 10항 1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가법을 적용했다라면 당연히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중죄가 되는데 왜 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경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2017년 11월에 나온 이 헌법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운행 중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이 법관 해석에 의해서 운행 중 의미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경찰의 해석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승하차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이용구 차관의 경우에는 하차를
하기 직전에 이런 실갱이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개정된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네. 근데 뭐 세 분이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약간의 석연치 않아 보이는 이 절차들이 발견이 된 걸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한 나라의 법무실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법무부 차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뭐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범죄를 어떤 구성 요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형벌 법규로 적용을 해서 처벌을 의율할지는 수사기관의 어떤 일정 부분 재량이 있습니다. 경찰의 재량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좀 유사 사례가 있는데, 예. 이 사건이 지금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굉장히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긴 했는데, 뭐, 이른바 동전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사건의 경우에도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그때도 당시에 유족은 폭행치사와 뭐 유기치사, 뭐, 그 다음에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기타 그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폭행하고 업무방해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를 한 끝에 이제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1년 실형이 선고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현재 이게 도로상이 아니고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서 뭔가 실갱이가 있었던 거라면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무리한 적용이었다라고 경찰은 판단할 수 있겠다. 뭐 근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뭐 최종적으로는 처분의 결론이 또 바뀌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드러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자체만으로 현재 시점에 보고 경찰이 명백하게 법 적용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좀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좀 많이 앞선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건 조사하면 그런 취지인 건데 법 적용은 수사기관에 그건 권한은 맞아요. 그 예를 들면은 재량이니까. 예. 저 누구죠?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검찰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초경찰서 제가 특가법을 몰라서 좀 놓쳤는데 그냥 저는 형법이 맞는 줄 알고 일반형 폭행죄로 적용했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 폭행죄 반의에서 불법죄다 합의되면 불기소 처분해야 돼요. 공소권 없어 검찰에 보고하고. 어쨌든 검찰로는 가야 된다는 근데 왜 게 내사 절차인데. 종결을 했냐라는 거죠. 피해자 진술조가 있는데. 근데 혹자는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나 뭐 어차피 처벌 안 받는 건데 엄청나게 다르죠. 일반인한테 똑같을 수 있지만 공직을 나간 사람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형사기록 맨 마지막 보면 맨 마지막 기록에 뭐가 있냐면 예. 피고인의 범죄 사건 조회, 범죄 경력 조회가 쭉 붙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인사검증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공직자 선거 출마할 때 보면 범죄 경력서 쭉 뛰거든요. 거기 보면 전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사 경력 조회 그래서 무슨 죄로 불기소 처분 받자 다 나옵니다. 뭐 폭행, 불기소 처분 합의받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성범죄 불기소 처분 합의받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사 종결 안 나와요. 그러니 똑같이 폭행죄라고 가정하고 하더라도 합의 본 경우에 불기소 처분 받는 건 기록에 남고 나중에 수사 경력 조회 띄워봤을 때 내사 종결은 안 나오죠. 근데 이용구 차관은 지금 공직자로 그 다음에도 법무차관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뭐 더 좋은 자리에 갔을 수도 있고. 글쎄 아마 저 내사 종결된 기록은 이용구 차관 이렇게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 조회하면 안 나올 겁니다. 예. 저 근데 사실은 수사 자료는 결국에는 2년 뒤에 삭제하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사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당시에 무슨 지금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조상호 부대변인은 이게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어도 네. 경찰의 재량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 네네.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경찰은 단순 알겠습니다.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8월에 당시 법무부가 도로 위 폭행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난 2월 당시 이용구 차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실장 이용구입니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장관님께서 애를 쓰셔주셨고 저희들이 이 공간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말로 의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 법적인 거는 앞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도의적인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현정 의원. 네. 본인이 법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도자를 통해서 택시기사 폭행 엄정 대응 이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보면 이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이제 폭행 사건이 간간히 계속 있었어요. 2017년도에 한 검사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택시기사를 요금 실랑이를 하다가 16,000원을 안 내겠다고 해서 결국 이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중에 형사 입건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보면 2017년대 광주에서도 또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결국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법이 왜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에 왜 바뀌었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이 운전자 폭행 사건은 대부분 보면 운전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운전이 끝난 다음에 즉 요금을 계산한다든지 주정차 있을 때 그때 대부분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 법은 그게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규정을 못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전해철 의원 등이 이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된다. 주정차도 운행 중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법률 조항을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보도자를 내서 특히 이제 주치자들의 어떤 그 운전자 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이 운전자에 대한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운행 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벌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 버스 기사라든지 택시 기사 하는 분들한테 이런 폭력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 법무부가 이거 정말 세게 단속하라고 하고 저렇게 고문까지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술이 취하고 있잖아요. 술이 취하면 저렇게 택시 기사가 내려왔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멱살을 잡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내사 종결 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일단 경찰서 112 신고가 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나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구 차관만큼은 내사 종결돼서 아무 기록도 없는지 바로 거기에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이용구 차관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경찰이 오늘 뒤늦게 판례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응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구자웅 차장. 네. 보면 당시 경찰들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폭행 장면이 없었다. 특각법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 적용한 판례 둘 다 있어서 다시 판례들을 검토하고 있다. 재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특가법을 적용할 만한 상당히 중대한 범죄였는데 왜 이것을 내사 종결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2017년 11월 내린 결정에 따르면 운전에 저해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운행 중이 아니다라고 배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적용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경찰 측 해명인데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분명하게 운행 중 하차를 위해서 멈춰 있었기 때문에 하차 중이기 때문에 2015년에 개정된 특가법을 적용해서 이 내사 종결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시 내사 종결했던 경찰 입장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반된 입장에 대한 판례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웅 차장,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사건 재검토했는데 뭔가 본인들이 보기에도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현직 차관 불러서 다시 조사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경우 만약에 지금과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이 없었더라면 검찰이 바로 수사 개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미 내사 종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급 그 수사기관이었던 검찰이 경찰까지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재조사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이 징계 정직 2개월 된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은요, 이번 이용구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는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사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식 경찰이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을 송치했어야 마땅한 건데 이걸 뭉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 친문 무죄고 반문은 유죄다. 문재인 대통령이 8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내 굳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를 조롱하는 소임인 것으로 설명이 되는 인사입니다. 김재현 변호사님. 네. 정말 이게 야당 주장처럼 봐주기 수사가 맞았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봐주기 수사가 맞다면 저희가 뭐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약간의 추정을 곁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봐주기 수사가 맞다면 보이지 않든 보이든 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처음에 그 피해 택시기사를 소환해서 진술조서를 받고 당시 피의자인 이용구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나오세요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피의자인 이용구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서초구에서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는 제가 봐주려는 심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봐주려면 소환 통보도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고 진술서도 받지도 않아요. 그냥 합의서하러 봐봐. 그냥 종결시켜버리지. 근데 택시기사 나와서 조서 꾸미고 그 다음에 피의자 소환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까지는 봐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부터 서초경에서 형사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꾸 이제 이용구 변호사 전화 왜 안 나오시냐고 조사 받으시라고 지금 이거 특가 아니냐고 합의 받지만 비친 고죄인 반사불죄 아니니까 조사 받으셔야 된다. 분명히 이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구 변호사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뭔가 물밑인지 물위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저는 농후하다. 두 가지 점에서. 첫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특가법 적용하는 사안이 맞다. 예. 왜냐하면 법이 개정돼가지고 주정차 하는데도 운행 중이라고 법에 써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헌재 같은 경우 그거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특가법 적용이 맞다. 두 번째. 그러면은 기소해야 되는 거다. 예. 나중에 뭐 벌금형 약식 기소하더라도. 두 번째, 설사 경찰이 나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단순 폭행죄가 맞는 것 같은데 해서 폭행죄 적용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봤으면 검찰에 보고하고 정식 입건하고 진술조서까지 있으니까 저 입건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거다. 근데 왜 진술조서까지 있는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덮었느냐?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죠.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아직까지 이용구 차관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인 추미애 장관이요. 오늘 출근길에서 이용구 차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관님 폭행권은 모르고 인사 절차 진행하신 건가요?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1월 검찰 인사까지는 하고 가실 거죠? 거리두기 지켜달라는 게 추 장관의 답이었습니다. 조상호 부대표님 네.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뭐 앞에 있었던 논란 가운데 두 가지는 뭐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건 뭐 충분히 법의 테두리 아닌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뭐 가정입니다만 야당에서는 공수처에 1호 타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공수처법을 좀 야당 의원들께서 워낙 공수처법을 싫어하셔가지고 공수처법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공수처법은 재직 중 고위공직자의 범죄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직무 관련 범죄여야 되거든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여야 되는데 지금 이때는 재직 중이 아니에요. 이제 민간이신 분이었거든요. 법무실장을 마치고 난 다음이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무 관련 범죄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수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경찰관이 단순 폭행으로 봤다면 이게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는 단순 폭행 사건에서 반의사 불벌 의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내사종결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 그것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상호 부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다 받아들여서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 재량껏 판단한 거다. 근데 이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 차관 임명했을 때 이게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진 않는 겁니까? 청와대 검증, 만약에 이게 내사 종결 됐다면, 그리고 그 내사 종결이 예를 들면 형사사법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제 어떤 문답서에서 그걸 밝히지 않으면 좀 검증이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다. 예, 보통 이제 문답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답서에 표시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내사 종결로 끝났기 때문에 본인은 적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본인도 좀 적어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좀 검증할 때 참고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미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중대한 문제로 지금 등장한 상황에서 왜 이용구 차관은 아무 이야기가 없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 언론들은 이야기해라. 나는 그냥 말 안 하겠다. 이런 주의인가요? 사실 이게 보도가 주말 사이부터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주말 사이에 됐고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됐고 서초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가타부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상관인 장관은요.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뭔가 꼬투리 잡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신이 밑에 있는 차관의 문제에 대해서 거리두기 해주십시오? 이게 국민들한테 할 예입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뭐 잘못했다든지 사과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제대로 된 법 적용이라든지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루가 넘어가도록 아무 이야기가 없이 저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저는 저런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경찰이 이용구 차관 관련 택시기사 폭행 사건 뒤늦게 사건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소식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고요.